2015년 2회 연소공학 1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소로에서의 흡출 통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1번 로아는 항상 부압으로 유지된다. 흡출기로 배기가스를 방출하므로 연돌이 높이에 관계없이 연소할 수 있다. 고온가스에 대한 송풍기 재질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고온 가열 연소용 공기를 사용하며 경제적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송풍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앞에서 밀어주는 압입이 있고요. 가압 또는 압입. 뒤에서 이렇게 빨아내주는 흡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빨아내주는 평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유인이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가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논의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압력이죠. 부압. 근데 요거는 뭐가 안 된다 그랬습니까? 예열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열이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답이 4번 답이 되겠습니다. 2번 탄소 1kg을 완전히 연소시키는데 요구되는 이론 산소량은 얼마냐 그렇습니다. 요거는 공식만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O0는 어떻습니까? 1.867C 플러스 5.6가로 H-8분의 5 플러스 0.7S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탄소 1kg이니까 요거 1 집어넣으면 요거죠? 1.867C가 1.867이 되겠습니다. 3번 답이 되겠고요. 3번 보시겠습니다. 순수한 탄소 1kg을 이론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시켜서 나오는 연소 가스량은 얼마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론 수변수 가스량은 8.89C 플러스 26.67에 H-8분의 5 플러스 3.33S 이렇게 되죠. 또는 8.89C 플러스 37.87에 H-8분의 5 해가지고 같은 식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요거만 보시면 되겠죠. 그죠? 8.89가 되겠습니다. 1 집어넣으면은 그래서 1번 답이 되겠죠. 8.89. (4번) 인화점이 50도씨 이상인 원유, 경유 등에 사용하는 인화점 시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태그 밀폐식, 아벨 펜스키 밀폐식, 클리블랜드 개방식, 펜스키 마르텐식 밀폐식. 자, 인화점 시험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50도씨 이하인 경우는 아벨 펜스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벨 펜스키가 되는 것이고 50도씨 이상은 펜스키 마르텐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 80도씨. 그래서 80도씨 이상 같은 경우는 클리블랜드식이 되어 있고, 클리블랜드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도씨 이하 같은 경우는 타거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벨 펜스키, 펜스키 마르텐식, 클리블랜드, 타거식 같은 건 전부 다 뭐 측정하는 겁니까? 인화점 측정하는 겁니다. 인화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불씨를 갖다 댈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죠. 가연성 증기에. 착화점은 분위기에서 불이 붙는 것이고. 그래서 인화점과 착화점의 차이는 뭐라 했습니까? 불씨를 갖다 대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는 답이 4번 펜스키 마르텐식이 되겠습니다. 5번 기체 연료의 연소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렇습니다. 1번 연소 속도는 가연 한계 내에서 혼합 기체의 농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2번 연소 속도는 메탄의 경우에 당량비가 1.1 부근에서 최저가 된다. 보통의 탄화수소와 공기의 혼합 기체 연소 속도는 약 40 내지 50cm/s 정도로 느린 편이다. 혼합 기체의 초기 온도가 올라갈수록 연소 속도도 빨라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당량비가 커지면 연소 속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당량비가 커지면 연소 속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2번은 틀렸죠. 당량비가 1.1부근에서 최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량비가 더 커졌을 때 연소속도가 감소되는 거니까요. 2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시겠습니다. 연료 소비량이 50kg/h인 로이 연소실 최적이 50세제곱미터, 사용 연료의 저희 발열량이 5,400kcal/kg이라 할 때 연소실의 열 발생률은 어떻게 되느냐. 단 예열 온도에 대한 영향은 무시한다. 그런데 그 단위 보시면 답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 kcal/m 세제곱 H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적으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소실 최적이 얼마입니까? 50입니다. 그러니까 열 발생량으로 연소실 열 발생률. 자, 최적분의 열량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적이 얼마예요? 50입니다. 그렇죠? 50이고 연료 소비량이 얼마입니까? 연료 소비량이 50입니다. 그런데 그거 1kg 태웠을 때 열량이 얼마예요? 5,400이죠.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5,400 없어지니까 kcal/m 세제곱 H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7번 습한 함진가스의 가장 부적당한 집신장치는 뭐냐? 사이클론, 멀티클론, 여과식, 스크러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습한 함진가스가 축축한 먼지 묻은 이런 먹으면 이러한 가스 같은 거 처리하려면은 사실은 가장 좋은 게 습식입니다. 물로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건식 같은 거는 좀 적절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 또 가장 또 부적당한 것은 뭐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백필터 같은 거는 이제 보시면은 안에 이제 여과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과포. 밀가루 푸대 같은 여과포들이 쫙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 먼지가 달라붙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만약에 습한 함진가스가 들어가면 그 여과포가 거기에 다 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과식 집진기 대표적으로 백필터가 있죠. 3번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보시겠습니다. 가연성 액체에서 발생한 증기인 공기 중에서 농도가 연소 범위 내에 있을 때 불꽃을 접근시키면 불이 붙는다. 이게 플래시 포인트 인화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 답이 되겠고요. 다음 무게의 조성을 가진 중류의 저희 발열량은 어떻게 되냐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탄소가 84%고 수소가 13%, 산소가 0.5, 황이 2%, 수분이 0.5%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발열량 그러니까 HL은 어떻게 됩니까?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뭐예요? 잠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고위 발열량은 우리가 여기서 8100C 플러스 34000에 H-8분의 5 플러스 2500S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600에 9H 플러스 W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8400이 8100이 곱하기 그 다음에 0.84입니다. 플러스 34000에다가 H가 얼마예요? 0.13이 되겠고 마이너스 8분의 5가 0.005가 되겠고 플러스 2500 곱하기 황이 0.02가 되겠고 거기 마이너스 600에다가 9 곱하기 H 값이 얼마냐면 0.13 마이너스 9H 플러스 W죠. 그죠? 플러스 이렇게 W가 0.00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값을 전부 다 계산하는 게 10553 kcal/kg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에 가장 가까운 값이 지금 뭐가 됩니까? 10547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0번 보시겠습니다. 배기가스 질소 산화물 제거 방법 중에서 건시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제가 아닌 것은 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하실 때는 이제 배연 탈출법이라는 걸 하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연 탈출법은 질소 산화물 제거하는 방법이죠. 녹스를 제거하는 겁니다. 녹스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건식법에서는 거기에 암모니아하고 탄화수소하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과잉 공기가 너무 많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과잉 공기는 공기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기비가 높을 때하고 낮을 때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공기비가 낮을 때는 매연이 발생하는 겁니다. 검댕이라든지 매연이 발생하는 것이고 공기비가 높을 때는 배기가스량이 많아져 가지고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겁니다. 근데 공기비가 낮을 때하고 공기비가 높을 때의 공통점은 뭡니까? 연료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1번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많아진다. 2번 연소온도가 높아진다. 3번 보일러 효율이 높아진다. 4번 배기가스 열 손실이 많아진다. 4번 답이 되겠죠. 12번 로터리 버너로 반가스율을 연소시킬 때 분무가 잘 되기 위한 조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점도를 낮추기 위하여 중류를 예열한다. 중류 중의 수분을 분리 제거한다. 버너 입구 배관부에 스트레인을 설치한다. 버너 입구의 오일 압력을 100kPa 이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로타리 버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압력을 첫째 0.3에서 0.5kg/제곱센티미터다. 그 다음에 유량 조절 범위는 1대 5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분무 각도가 40에서 8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요 연료 소비량이 또 시간당 10리터 이상에서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킬로파스칼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30에서 50킬로파스칼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0.03에서부터 0.05 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죠. 100kPa이 아닙니다. 13번 다음 중에서 습식법과 건식법 배기가스 탈항 설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흡수제는 뭐냐? 수산화나트륨, 마그네시아, 아황산 칼륨, 황을성, 산화망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습식법, 건식법에서 탈항 설비에서 가장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흡수제는 산화마그네슘 Mg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액체 연료의 유동점은 응고점보다 몇 도씨가 높냐 그렇습니다. 자, 유동점이라는 것은 어떤 뭔가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응고점은 굳어 가지고 정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점하고 응고점하고 유동점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점은 응고점보다 2.5도씨가 높죠. 이렇게. 반대로 응고점은 유동점보다 2.5도씨가 낮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답이 되겠습니다. 가연성 혼합기의 공기비가 1일 때 당량비는 뭐냐 했습니다. 당량비라고 하는 것은 이론 연공비분의 실제 연공비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비가 1이다. 그럼 당량비가 당연히 1이 되는 것입니다. 1분의 1이니까 1 되겠죠. 다음 3번 답이 되겠고요. 16번 수분이나 회분을 많이 함유한 저품 및 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구조가 간단하고 소유동력이 적게 되는 장치는 클레이머식이 되겠습니다. 클레이머의 가장 큰 특징은 저질탄을 사용할 수 있다. 17번 다음 각 성분의 조성을 나타내는 식 중에 틀린 것은 뭐냐? M은 공기비고 L0는 이론 공기량, G는 가스량, G0는 이론 건연수 가스량. 했을 때 CO2라고 하는 것은 G분의 1.867C 곱하기 100이 되겠다. 그렇죠. 거기서 CO가 들어갔으니까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답이 틀렸습니다. 18번 집진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렇습니다. 전기 집진장치는 방전극을 집진극을 양으로 한다. 전기 집진장치는 쿨롱력에 의해 가지고 포집된다. 소형 사이클론을 직렬시킨 원심력 분리장치를 멀티 사이클론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멀티 사이클론 또는 멀티클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틀렸고요. 여과식 집진기는 함진가스를 여과제에 통과시키면서 입자를 분리하는 장치다. 19번 고체 연료에 비해서 액체 연료의 장점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뭐냐? 고체 연료가 화재 및 역화 등의 위험성이 적다. 액체 연료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뭐 온도도 높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장도 용이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단점 뭡니까? 역화가 일어난다는 거,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펌프를 이제 해가지고 압송을 할 때는 소음이 난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화재 역화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죠. 2번 회분이 거의 없다. 연소 효율 및 열 효율이 좋다. 저장 운반이 용이하다. 따라서 답은 1번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고위발열량과 저위발열량 차이는 어떤 성분과 관계 있냐 했습니다. 자, 고위발열량과 저위발열량 이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위발열량과 고위발열량 차이는 요거 차이죠. 수소하고 수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4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연력학 21번 보시겠습니다. 온도 127도씨에서 포화수 엔탈피는 560이고 포화증기는 2720이고 포화수 1kg이 포화증기로 변할 때 따르는 엔트로피 증가는 얼마냐 그렇습니다. 자, 엔트로피는 이렇게 되겠죠. 자, 온도가 127도 그렇습니다. 절대 온도로 고치면은 127도 플러스 273에다가 거기에 엔탈피 차가 얼마입니까? 2720에서 560을 뺀 거다. 그렇게 해서 하면 5.4 kJ per kg 차이가 되겠다. 2번 답이 되겠네요. 22번 다음 중에서 온도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 것은 뭐냐? 증발 잠열, 포화액의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온도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DU는 CVDT가 되겠죠.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증가되는 겁니다. 내부 에너지는 그죠? 그 다음에 엔탈피는 어떻게 됩니까? CPDT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DS는 T분의 DQ가 되는 겁니다. T분의 CDT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거기는 잠열이다. 잠열. 23번 다음 중에서 표준 냉동 사이클에서 냉동 능력이 가장 좋은 것. 냉동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은 냉매의 순환량이 가장 작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작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암모니아가 가장 뛰어나다. 그렇습니다. 그 대신 독성이 강하다. 그렇죠? 1번 답이 되겠고요. 24번 압력 500kPa 그 다음에 온도 240도씨인 과열증기와 압력 500kPa의 포화수가 정상 상태로 흘러들어와서 섞인 후에 같은 압력의 포화증기 상태로 나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1kg의 과열증기에 대하여 필요한 포화수 양을 구하면 약 몇 kg이냐. 단 과열증기 엔탈피는 3063이고 그 다음에 포화수 엔탈피는 636 증발열은 2109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과열증기하고 포화수를 섞었을 때의 포화수 양을 구하라 했으니까 포화수를 X로 놓으면은 과열증기가 우리가 1이라고 하면은 단위 중량으로 지금 나왔으니까요. 1일 때 이걸 우리가 X라고 놓으면은 요 양은 어떻게 됩니까? 엔탈피의 차에서 잠열을 나눠주면은 잠열을 나눠주게 되면 응축수량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증발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